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6회 BK21 학술대회에서 발표를 맡은 교육심리 석사과정 전효진이라고 합니다. 저의 연구 주제는 생성형 AI 기반 ACT 챗봇 개입이 대학생의 창의적 메타인지에 미치는 영향을 심리적 유연성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연구하였습니다. 먼저 문제의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은 창의적인 잠재력이 있음에도 왜 발현을 잘 못하게 될까라는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하였습니다. 인간 본성으로서의 창의성 발현을 막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게 무엇인지에 대해 탐색하기 시작하였고, 아래 메타 분석 논문을 통해서 실수 염려나 평가 불안 등의 완벽주의적인 심리적 경지적 특성이 창의성과 일관되게 부적 상관을 보인 연구들을 다소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습자 내면의 경직적이지 않은 요소들이 창의성 발현에 중요하고, 이러한 것들이 계속 경직적이고 풀어내지지 않을 경우에 발현에 좀 안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직적이지 않은 내면적인 요소 기제인 심리적인 유연성에 주목하게 되었는데요. 심리적인 유연성이란 변화하는 상황의 요구에 맞게 적응하고 정신적인 자원을 재구성하며 가치 있는 목표를 위해 불편함을 수용하는 능력입니다. 인지, 정서, 행동 모두를 포괄하는 개념에 해당하고요. ACT라는 수용 전념 치료에서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ACT는 수용, 인지적 탄력합 등의 6가지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심리적 유연성과 창의성이 어떻게 연관되는지에 대해서 논문들을 스스로 탐색해 보았는데요. 먼저 아래의 논문들을 살펴보면 실제 ACT 프로그램이 창의성에 대한 내용을 직접적으로 가르치지 않았음에도 직원들의 혁신적인 성향을 높였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더불어 예비교사 집단에서 창의적 사고 성향과 심리적 유연성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고한 연구 결과도 있었고요. 심리적인 유연성이 높을수록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경향이 강해져서 창의성이 우호적인 내적 환경을 조소한다고 보고한 연구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창의성을 설명하는 모델들에서 심리적인 유연성과 유사한 개념들이 있는지 탐색해 보았는데요.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개념들이 심리적인 유연성과 맥을 같이 하는 개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심리적인 안전감, 모호함에 대한 인내, 도전의식, 비판 감수, 무비판적 판단 등이 있었고요. OPCI라는 척도 아래에서도 억제나 수줍은 평가에 대한 미축과 같은 요소가 이제 경직적인 그런 심리적 경직성과 맥을 같이 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심리적인 유연성과 창의성에 유사한 개념적인 어떠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기존의 이론들과 연구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헌 검토를 통해서 연구 목적으로 창의성 발현에 있어서 내적인 특성으로서 심리적인 유연성을 고려함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 기반해서 실제 이러한 심리적 유연성 개입을 했을 때 창의성 발현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지 연구하고자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직접적인 심리적 유연성 개입을 했을 때 창의성 발현에 영향을 어떻게 주는지에 대한 연구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고요. 실제 이러한 개입을 AI 도구를 통해서 한번 개입을 통해 결과를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어, 뒤에서 AI 도구를 사용한 이유를 설명을 드리고자 하고요. 먼저 연구 대상은 대학생을 선정을 했는데요. 현재나 최근 1년 이내 창의적 과제나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대학생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경직된 사고나 태도, 감정 등으로 힘든 자가 진단한 대학생으로 선정을 했고요. 3일 연속 각 20분 동안 챗봇 대화를 진행하고 사전 사후에 온라인 설문에 성실히 참여 가능한 대학생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대상자 선정 이유는 시간 관계상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띄워두도록 하겠습니다. 척도는 창의성의 경우에는 CMCS를 선택을 하였고요. 창의적인 메타인지로 선택을 하였습니다. 심리적인 유연성 발현에 있어서 그러한 자신의 불편한 감정이나 생각을 수용하거나 활용하면서 목표를 향해 시도할 수 있게 해주는 개념과 창의적인 메타인지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알아차리고 활용하고 조절하는 능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창의성의 여러 관련된 개념과 척도들 중에 가장 적합하다고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심리적인 유연성은 PPFI를 선정하였는데요. 이러한 것은 원래 심리적 유연성의 척도로 유명한 다른 척도들도 있었지만 실제 학생들은 창의적인 산출물이나 현재 과제를 통한 어떤 그런 목표를 타겟을 하고 있고 그들이 이제 그러한 어떤 과제나 캡스톤 프로젝트 등을 수행을 했을 때 발생하는 그런 경직적인 태도나 인지나 감정 등을 개입하고자 했기 때문에 이 PPFI를 활용하였습니다. 그리고 AI 사용 경험도 이제 공변형으로 투입하고자 이제 척도를 이렇게 문항을 이렇게 마련해서 사전 사후 설문조사에 넣었고요. 네, 사전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사전 개입에 대한 기대감 또한 측정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액티브 컨트롤 집단을 설정하였기 때문에 실험 집단과 액티브 컨트롤 집단 간의 기대감이 사전에 차이가 없음을 확인을 해야 이 액티브 컨트롤 집단 설정에 실제 효과성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AI 챗봇을 심리적 유연성 개입 도구로 선정한 이유는 특히나 AI의 비대면성과 익명성 때문인데요. 특히 심리적인 경직성으로 좀 힘들고 창의적 과제를 할 때 스스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이라면 실제 대면을 했을 때 어떤 상호작용에서 더 경직적이게 될 여지가 큽니다. 하지만 AI는 비대면성과 익명성이 있기 때문에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거나 시선을 의식하는 점이 낮기에 더 적합하다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대학생 참여자들마다 각자가 담당하고 또 진행하는 과제의 종류나 전공 그리고 분야 등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러한 생태학적 개입을 하고 그러한 맥락을 살리기 위해서 어디서나 각자 상황에 맞게 접근이 가능한 AI 개입을 선택하였습니다. 이러한 챗봇 설계 방법은요, 제가 먼저 커서 AI 기반으로 바이브 코딩으로 프롬프트를 구성하고 프로토타입을 만들었고요. 이를 바탕으로 안정화된 환경에서 웹사이트 기반에서 이제 구현할 수 있도록 개발자분에게 위탁하여서 시스템으로 구현하였습니다. 저는 실험 연구였고, 그것을 실험 집단과 액티브 컨트롤 집단으로 나눠서 연구를 진행했기 때문에 무선 할당을 하는 게 되게 중요했는데요. 그 무선 할당을 위해서 여기 화면에 보이는 컬트릭스라는 어, 그 해당하는 플랫폼을 이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사전 설문 조사를 하면 이제 자동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무선 할당을 배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요. 아래 화면에 보이는 것은 이제 제가 개발자와 함께 맡겨서 개발했던 챗봇입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1회기, 2회기, 3회기에 해당되고요. 사전 설문조사를 끝내면 이렇게 핸드폰이나 PC 화면에 이렇게 뜨게 해서 직접 각각 이제 다음날 수행할 수 있도록 링크들을 구별하여 제시를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무선 할당에 실제 이제 동질성 검증도 수행을 했는데요. 적절히 이루어졌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사전의 창의적 메타인지와 사전 심리적 유연성이 두 집단과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질성 검증이 잘 이루어졌다라고 판단을 하였고요. 연구 방법의 경우에는 실험 집단 3회기 구성, 통제 집단 3회기 구성을 하였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액티브 컨트롤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는 뭐 대기 통제 집단이 아니고 실제 활동을 하되 제가 개입하고자 하는 활동과 구분되는 중립적인 활동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실험 집단의 경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리적인 유연성은 정서와 인지, 행동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각각을 한 회기씩 맡아서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1회기는 ACT의 수용과 아까 살펴본 창의성이 심리적 유연성과 관련이 있었던 그 개념인 심리적인 안정감, 무비판지대 이 개념을 융합했고요. 2회기는 ACT의 자기 맥락과 인지적인 탄융합, 그리고 창의성에 있어서 다양한 관점을 택하는 관점 전환, 그리고 인지적인 어떤 유연성 이 부분을 결합하였습니다. 3회기는 ACT의 가치 탐색과 전념 행동, 모호함 인내 등을 행동하도록 실천 구성하였고요. 통제 집단의 경우에는 심리적인 유연성 관련 개입이나 ACT 요소를 일체 배제하였습니다. 그래서 1회기 같은 경우에는 객관적인 정보, 과제 수행과 관련된 장소, 도구, 일상 루틴 등을 사실 중심으로 기재하게 하였고요. 2회기는 방해 요인을 신체적인 요인이나 환경적인 요인 등으로 기록해보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3회기의 경우에는 현재 진행률을 주관적인 수치로 기록하고 과제 진행 상황을 지도하에서 가시화하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구성한 회기가 실제로 창의성의 어떤 전공 전문가라든지 상담 쪽에서의 전문가가 봤을 때도 적합한지를
이제 판단받고자 CVI 검증을 의뢰했고요. 실제 전문가 3인을 통해서 전체 회기 중에 한 곳 제외하고 타당하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 한 곳은 이제 호박죽 이야기 부분이었는데요. 조금 이제 모호하고 구체적이지 않다는 평을 받아서 좀 더 순서대로 이제 청킹을 하는 작업을 통해서 수정한 뒤에 내용을 확정하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전 기대감을 측정한 부분은요, 2013년에 해당 논문의 권고에 따라서 액티브 컨트롤 집단을 설정할 때는 사전 기대감을 통해서 차이가 없음을 보는 것이 유의미하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설정을 하였고요. 실제 측정을 했을 때 기대감 점수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연구를 바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 AI 기반 ACT 체포 게임 집단이 활성 통제 집단에 비해서 심리적인 유연성이 더 증가하고 창의적 과제 수행 과정에 창의적 메타인지가 더 향상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유의미한지를 살펴보았고요. 두 번째는 이 개입이 창의적 메타인지에 미치는 영향이 실제 심리적인 유연성을 경호하는 간접 경로로 설명되는지, 매개 효과를 이제 탐색하고자 하였습니다. 네, 표 1을 보시면 회기별 참여한 현황과 사후 설문 완료 현황을 볼 수 있었는데요. 처음에 이제 92명으로 시작을 했다가 최종 이제 3회기와 사후 설문까지 모두 완료한 최종 이제 N수는 67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7명의 기술 통계는 다음과 같이 표 3으로 나와 있고요. 표 2의 경우에는 이제 집단별로 사후 설문을 완료하거나 탈락을 했을 때 차등 탈락에 점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점검을 했을 때 만약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게 되면 탈락한 이제 참여자들이 그것에 영향을 준 것이기 때문에 계속 실험을 진행하기에는 이제 역부족할 수 있는 측면이 있어서 점검을 하였고요. 점검했을 때 이제 탈락한 사람들의 차등 탈락이 집단 간 차이 유의하지 않게 나와서 이제 실험을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연구 문제 1을 검증하고자 하였는데요. 먼저 이제 공변량으로 AI 사용 경험과 사전 기대감을 투입했고요. 여기 보시는 표에서 실험 집단이 1이고 통제 집단이 0에 해당합니다. 왼쪽에 보시면 심리적인 유연성 점수가 이제 실험 집단이 더 증가했는지, 그것이 유의미했는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일단 두 집단 모두 사후에 심리적 유연성 점수가 증가했는데 증가폭은 실험 집단에서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더 크게 나왔기 때문에 유의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창의적 메타인지의 경우에는 두 집단 모두 역시 사후 점수가 증가했고 증가폭이 실험 집단에서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상호작용은 유의하지 않게 나왔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탐색하고자 사전 점수 수준에 따라서 집단 효과가 달라지는지 조건부 효과를 검증하는 조절된 공변량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전 창의적 메타인지 점수와 공변량을 통제하고 사후 창의적 메타인지 점수를 종속 변수로 설정해서 조절된 앙코바 모형으로 추정을 해보았는데요. 이때 상호작용이 유의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후 창의적 메타인지 점수에서의 집단 차이가 사전 해당 점수 수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음을 살펴보았는데요. 특히 사전 점수, 그러니까 사전의 창의적 메타인지 점수가 낮은 경우에 실험 집단이 더 향상에 유리하고 사전 점수가 높을 경우에 통제 집단이 더 향상에 유리했습니다. 따라서 사전 창의적 메타인지 점수가 더 낮은 구간에서 심리적 유연성 개입이 더 도움될 가능성이 존재함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은 연구 문제 2번입니다. 매개효과 유의 여부를 검증을 해보았는데요. GLM의 메디에이션 모델을 사용했고요. 검증 결과 실제 간접 효과가 유의하게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CM이라는 것은 창의적인 메타인지인데요. 창의적인 메타인지의 평균적인 집단차는 뚜렷하지 않았으나 심리적인 유연성이 창의적 메타인지의 핵심 근접 예측 변수인 것을 파악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단 효과는 심리적인 유연성을 경유하는 간접 경로에서만 관찰되어서 매개 효과도 유의하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 따른 학문적인 교육적인 시사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창의성 발현에 있어서 심리적인 유연성과 유사한 개념은 여러 창의성 관련 모델들에서 언급되어 왔는데요. 실제적으로 이런 요소들을 직접 개입해서 창의성 발현에 도움이 되는지 검증한 연구는 드물었습니다. 이제 심리적인 유연성 요소가 직접 창의성 변수를 향상시키고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여부를 검증해서 창의성 발현 과정에서의 또 하나의 과정 변이를 검증하고자 한 시도로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앞서 살펴보았던 이 매개 효과가 유의한 부분에 대해서 시사점을 도출해 보았습니다. 네, 여기 보면 컴포넌트도 유의하게 나왔는데요. 지금 이 실험에서 사전 이제 심리적인 유연성을 매개했을 때 창의적인 메타인지가 향상했다는 것, 그것의 간접 효과를 살펴볼 수 있었던 점을 통해서 심리적인 유연성이 창의적 과정 변화를 설명하는 과정 변인으로 기능할 가능성을 선보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창의성 교육의 효과는 산출물과 전략뿐만 아니라 학습자 스스로가 불편한 정서나 실패 가능성을 견디면서 시도하게 만드는 심리적 토대를 통해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했는데요. 그래서 학생들의 심리적인 토대를 형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심리적 유연성 개입이 창의성 교육에 있어서 유의미함을 보여주는 하나의 연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연구 문제 1에서 추가로 검증했던 사전 창의적 메타인지가 낮은 학습자에게 개입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는 조건부 효과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개입의 시작을 창의적 메타인지 점수가 다소 낮은 집단부터 먼저 맞춤형으로 개입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겠다는 것을 시사함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당 개입을 대학생들에게 실제 현실적으로 적용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다.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 연구 제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 1에서 창의적인 메타인지 관련해서요. 실제 활성 통제 집단에서 창의적인 프로젝트 과제에 대해서 심리적 유연성 개입과 중립된 개입을 했지만 그 자체로 과제나 프로젝트에 대한 이해도와 파악이 향상되어서 창의적 메타인지 형성을 이끌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더 정교한 통제 집단 개입 내용 설정과 함께 추후 대기 통제 집단까지 3개의 집단을 두고 검증해서 좀 더 정확한 유의 여부를 파악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두 번째는 창의적인 메타인지와 창의적 산출물 간의 정적 상관 연구에서 이제 비롯되는 그런 제언인데요. 실제로 이런 창의적 메타인지는 산출물 관련된 이제 산출물 간의 그런 상관을 살펴봤을 때 정적이라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여러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대학생들의 창의적인 산출물에 대한 아웃풋도 심리적인 유연성이 이제 유의미하게 매개를 하거나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추후에는 전문가 평가 수행 지표 등의 연결을 통해서 실제 수행 향상으로까지 이어지거나 혹은 영향을 주는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것이 단기 개입이기 때문에 물론 개입이 단기여도 ACT의 그런 개입은 효과적이라는 기존의 연구 결과들을 기반으로 3일을 설정한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회기수와 기간을 확대해서 과제 중에 어떤 막힘 발생 시점에 개입을 제공하는 그런 설계를 도입하거나 조금 더 평균적인 집단 차이를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기간과 그런 전체 회기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번째는 조건부 효과를 관찰했을 때 실제 향후 연구에서는 사전 수준을 조절 변인으로 포함한 이 조절된 매개를 실제 검증해서 누구에게 어떤 경로로 효과가 발생하는지 더 정교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연구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연구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나 질문이 있으시면 메일을 통해서 언제든 연락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